어리 쉣 뭐야 눈이 쌓였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죠. 자 오늘 찍는 이 차량 에스턴 마틴의 벤키쉬입니다. V12 모델이고 에스턴 마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 영국이나 유럽 쪽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의 시작이 레이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레이스카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을 가지고서 상업적인 시작을 하고, 근데 상업적인 일로 시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 파업을 하고 재정난이 왔다가 다시 누군가 인수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제 과도기들을 많이 겪는데, 그러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회사도 똑같습니다. 시작이 레이스로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다 겪고 나서 누군가 인수했다가 팔았다가 인수했다가 망했다가 이거를 반복을 거치면서 회사가 좀 더 다듬어지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이 에스턴 마틴이 중간에 포드가 인수하면서 회사의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때 태어난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 벤키쉬에 들어간 이 V12 모델은 포드가 이 에스턴 마틴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리뷰하는 핵심은 이 차에 대한 부분을 리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매장에 이제 계속 오가던 분들이거나 영상을 자주 보시던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한쪽에 세워져 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입고된 계기는 튜닝을 해서 V12만의 사운드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한 상담을 일주일 정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끝에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차량에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한 거는 스포츠 타입의 매니폴드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머플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가지고 V12의 사운드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 그리고 12기통의 사운드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매니폴드를 제작을 할 때 차주분의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하도록 최대한 원하시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라인을 다 길게 꼬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작업하는데 오래 걸린 이유는 변명 아닌 변명일 수 있는데, 얘를 탈거해야 되는 고유 과정들, 그리고 탈거를 해놓고 샘플 잡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시기 때 저희가 행사가 한참 바쁠 때였어가지고 행사 끼고 여름휴가 끼고 기타 등등 일들이 계속 쌓이는 과정들, 그리고 차주분이 맡기시는 김에 공업사에 맡겨서 도장을 새로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것도 새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의 한 4-5개월 가까이 차량을 저희가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머플러 짜듯이 한 방에 띡 짜가지고 달고 끝나고 이런 과정들이 아니에요. 용접해서 다 만든 상태에서 걸어보고 간섭 나는 거 체크하고, 간섭 나면은 내려서 수정하고 잘라서 다시 맞춰야 되고, 혹시나 못 쓸 것 같으면은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 과정들 계속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에만 매니폴드 제작하는데 진짜 거의 3주 넘는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을 써야 얘네가 문제없이 간섭이나 혹시나 이 매니폴드로 인해서 어디 배선이라든지 이런 거 녹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작하고 나서 요거를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매핑하는 시간들도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이 차량의 데이터도 뽑아서 비교해서 분석하고, 에러 코드 같은 거 다 제어해주고, 혹시나 공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 점 있으면 그거 맞춰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합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렇게 긴 시간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은 이 차량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주분이 V12 사운드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나는 V12의 하이피치의 사운드를 듣고 싶어요. V12의 하이피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약간 F1 사운드 같은 느낌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려내는 애들이 811 슈퍼패스트라든지 람보의 V12 계열들, 그런 애들이 그런 하이피치의 사운드를 잘 가져가거든요. 잘 만들어내고 그런 느낌을 원하셨는데, 페라리나 람보 같은 초고회전형 엔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타겟이 돼가지고 엔진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손쉽게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는 아쉽게도 그런 슈퍼카의 퍼포먼스 계열보다는 럭셔리 GT카에 가까워서 그렇게까지 만들지 못했거든요.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기가 막히는구만. 이야, 이거거든요, 이거. 제가 타겟한 사운드가 약간 이런 V12의 감성을 최대한 살린 건데,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람보나 페라리 같은 빨간 하이피치까지는 안 나오고 약간 거기서 거친 사운드가 나와요. 저희가 이거를 더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엔진에서 나올 수 있는 맥시멈 사운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작업을 하려고 데이터 찾아서 분석하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의 태생 자체가 페라리나 람보처럼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럭셔리
GT카, 그러니까 럭셔리를 더 치중을 해가지고 장거리를 달릴 수 있고 좀 더 고급스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감성을 가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도 약간 그런 쪽에 가까워서 고해 전형을 쥐어짜면서 내구성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도 V12 명성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V12 특성은 잘 살아있어서 사운드가 아주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사운드. 아, 참을 수가 없네. 이분수로 들려주죠. 그럼 매니 하고 나니까 이 팝이랑 버블이 살벌하게 터져요. 이거를 제가 매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게 팝이랑 버블이 엄청 잘 나오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 차를 제가 접할 일은 많이 없으니까 사실 에스턴 마틴 계열은 이 차량이 처음이거든요. 뭐 그 이외에 V10이라든지 V10이라든지 V8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만져봤는데 사실 요 에스턴 마틴의 V12는 처음 접해봐가지고 데이터가 완벽하게 딱 확정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오겠다라고 유추만 했지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자료들 분석하면서 이제 계속 보게 된 건데 생각 외로 정말 멋진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요 에스턴 마틴 모델을 처음 타봤는데 선입견 이런 것도 없는 모델이거든요. 어떤 느낌일지도 모르고서 이제 차를 타봤는데 굉장히 오묘했어요. 요 차량 자체가 메인 뼈대는 카본이고 거기 이외의 바디들은 이제 복합 소재로 돼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 형태의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카와 같은 수제작이면서 카본 바디를 사용하는 모델이니까 또 그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슈퍼카스러워서 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퍼포먼스를 화려할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은 또 슈퍼카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불편한 느낌은 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참 오묘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엔진은 V12 모델이지만은 여기 들어가는 미션은 약간 오토 미션 계열이거든요. 미션이 변속하는 거나 일하는 거 보면은 얘가 슈퍼카가 맞나? 그러니까 그런 하이엔드급 차량들이 맞나 싶은 느낌의 변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리스폰스가 빠르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시원치 않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해가지고 어씨 뭐야 이거 퍼포먼스가 왜 이래 라고 처음 생각했는데 타다 보니까 아 얘는 타겟 자체가 뭔가 하이 퍼포먼스로 진짜 이 성능의 끝을 보여주는 애가 아니라 럭셔리 GT카의 느낌을 가지고서 만든 차구나.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구나. 변속충도 없고 변속도 되게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그냥 고속에서 여유롭게 쭉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하면서 그런 느낌을 위주로 만든 차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녀석을 타보면서 또 새로운 이 배움거리가 생겼는데, 차량을 만들 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의미에 맞게 차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또 알게 돼서 좀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작년에 왜 눈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우느라 뒤지게 고생한 적 있거든요. 올해는 설마 눈 많이 안 오겠지 했는데 오늘 일기예보상으로 눈이 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기예보 뭐라 그랬냐면 이 시간에 눈이 올 겁니다. 근데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쌓일 수도 있다고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겁다 그랬는데 와 오늘 눈이 살벌하게 옵니다. 지금 하필 촬영하는 날 눈이 이렇게 오니까 뭔가 이렇게 막 쥐어짜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이 매니폴더 작업을 제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거 없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내리고 올리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플랜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니폴더 만들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백색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도 안 그리고 그냥 한 방에 완성형 그림을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머플러 짤 때는 공간이 이미 어디로 간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순정 머플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서 제가 그거를 재해석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매니폴더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양산형 차들 중에서 매니폴드가 약간 레이스카의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진 매니폴더가 잘 없어요. 슈퍼카들도 잘 없는데 그 외의 차종들 보면은 유일한 건 EV-M3? 의외로 그 매니폴더만큼은 거의 완성에 가깝거든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뭔가 제작이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참고해서 그 라인을 카피를 뜬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일반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얘의 엔진과 성능에 맞춰서 파이프의 파이수, 구경 이거부터 설정해가지고 어디서 구워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합류를 하고 길이는 얼마나 뽑아낼 건지를 제가 스스로 다 결정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하지 않고 한 방에 완성을 만들어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케치를 그렸어, 해봤어, 잘못됐어 이러면은 지우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희 작업에서 예로는 라인 만든 다음에 가접해보고 딱 대본 다음에 잘못됐네 그럼 자르고 수정하고 다시 대보고 맞으면 완전, 이런 구조인데 매니폴드는 그게 안 되는 게 차에 걸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지그를 만든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만 놔두고 거기서 그리는 거예요. 플랜지랑 중간 합류 부분 다 용접해가지고 다 잡아온 상태에서 걸어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대보면서 피니쉬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작업이에요. 피해야 될 거, 탈부착 가능한 것들, 그리고 이제 열에 관련된 것들 다 이제 예상을 해야 되니까 허공의 완성형 그림을 한 방에 그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간만에 정말 그 의지를 불태우는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힘 좀 줘서 만들고 싶다라는 느낌을 준 그런 느낌의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살벌하게 오는데. 야, 좀 더 있으면 이제 갓길에 버려진 포토들 많겠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row it all down and let's do this. Ready, 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